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베팅, 즉 스포츠 갬블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포츠 베팅의 의미와 등장 배경, 또 스포츠 베팅과 사행 산업, 스포츠 베팅의 경제 사회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실태를 살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장 배경입니다. 베팅, 내기는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겨루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를 베팅 또는 갬블링이라고 합니다. 베팅은 미래의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로 주로 도박이나 경마 외에도 주식이나 외환거래 등에서 사용됩니다. 갬블링이나 베팅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내기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포츠 베팅은 경기 결과나 발생 가능한 사건에 내기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관중들이 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스포츠 베팅은 경마나 경륜, 경정 등 빠르기나 순위를 겨루는 경기뿐 아니라 축구나 크리켓, 농구 등 팀 스포츠와 또 테니스, 골프, 복싱 등 개별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나 또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팅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이 경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스포츠 베팅은 16세기 영국에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경마나 크리켓, 또 복싱, 토끼몰이, 닭싸움 등에서 베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프로축구 경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710년에 스포츠 갬블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835년엔 부정행위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 관람 외에도 보다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업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림픽 후원회에서 한 장에 100원짜리 복권을 1947년 12월 1일부터 2달 동안 발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1등은 10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10만원이었습니다. 올림픽 후원회에서는 후원권을 살 경우 올림픽 기념 우표 2장을 주기로 하는 등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당시의 복권 가격은 한 장에 100원으로 그리 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 말에 830원, 쇠고기 한 근에 260원, 이발료 120원, 영화 관련료 40원이었습니다. 올림픽 후원권은 목표였던 금액을 달성해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베팅과 사행 산업입니다. 스포츠 베팅은 참가자들 가운데 어느 한편이 이득을 얻으면 상대편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승리와 패배, 이득과 손실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포츠 베팅은 사행심이나 도박 중독, 범죄 행위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자칫하면 개인인 파멸은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베팅은 경기 외에도 내기에서 승리에 대한 즐거움과 희열, 오락 요인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스포츠 베팅, 스포츠 갬블링을 사행 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행은 우연이나 행운에 의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행 행위는 참가자들 간 돈을 걸고 우연이나 행운에 기대하는 겁니다. 사행성 경기는 베팅이나 요행 등 우연적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금전적으로 이득이나 손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 레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베팅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즐거움과 자극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레저 또는 오락 서비스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스포츠 베팅을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합니다. 또 산업연금표에서는 경마나 경륜, 경정 등을 오락 서비스업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사행산업은 베팅을 통해 행운이나 요행을 기대하고 금전적 손실이나 도박 중독 가능성 등과 같은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레저 산업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프로농구, 축구, 야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 결과에 내기를 하는 체육 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마나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등에 대한 베팅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IOC에서는 스포츠 베팅의 본질과 공공성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 베팅은 원래부터 스포츠의 일부분으로 대중들이 스포츠 종목과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포츠 베팅은 기금 조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포츠 없이는 스포츠 베팅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의 발전과 기금 조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베팅의 경제적 특징입니다. 스포츠 베팅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지닙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운과 리스크 요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경기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참가자들은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 베팅은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스포츠 베팅은 경기 결과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가 참가자들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베팅 참가자들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경기 결과에 대한 예상과 기대가 동일하다면 베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들은 확정되지 않은 경기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대와 정보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팅 참가자들은 자신이 파악한 정보와 기대가 가장 확실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팅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참가자들이 정보나 믿음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팀의 전력이나 선수들의 경기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력이 아무리 우수한 팀이나 선수도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패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베팅 참가자들에게는 행운과 리스크가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스포츠 베팅은 재료성 게임이면 생산적이지 않다고 주장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베팅 참가자 모두에게 부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기본적으로 참가자들 중 어느 한편이 이득을 보게 되면 다른 한편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베팅에서 돈을 딴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은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승자가 얻는 배당금과 패자가 낸 베팅액을 합하면 제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 갬블링 참가자들이 전체적인 부의 상태는 베팅에 참가하기 전보다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팅에 대한 사용료나 기금, 세금 등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 베팅은 돈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폐를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화폐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베팅 시장에서 화폐는 그 자체가 상품의 가치로 거래됩니다. 스포츠 베팅에서 승리해서 얻은 수입은 참가자들 간 단순한 금전 이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포츠 베팅은 새로운 수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 간에 단순히 돈이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베팅에 참가해서 얻은 수입은 생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스포츠 베팅 참가자들은 불확실한 경기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원리가 유사하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라면 스포츠 베팅은 단순히 즐거움을 얻기 위한 투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은 투기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기적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한 투기로 어떤 재화를 미래의 높은 가격으로 되팔기 위해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차익을 얻는 겁니다. 또 행운을 기대하고 투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투기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를 창조적 투기라고 합니다. 창조적 투기는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과 같은 의미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기업가는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스포츠 베팅은 전자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투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단순히 경기 결과가 경기 중에 발생할 사건에 내기를 한다는 점에서 기업가들의 창조적인 투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당장의 행운과 요행을 기대하는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들의 스포츠 베팅 실태입니다. 스포츠 베팅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 베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스페인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독점적으로 스포츠 갬블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영국에서 초기 스포츠 베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막권을 판매하는 사설 막권업자들인 북메이커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이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스포츠 베팅을 인정하는데 2개 또는 그 이상의 경기에 동시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 등에서는 인터넷 스포츠 갬블링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스포츠 갬블링을 합법화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스포츠 경기 외에도 여가나 레저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동안 세계 스포츠 베팅 시장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포츠 베팅 시장 규모가 유럽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이나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참가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스포츠 복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포츠 베팅은 불법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국제 축구나 농구, 야구 경기 등의 베팅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스포츠 베팅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켓 경기에 대한 베팅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축구 베팅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됩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아르헨티나와 사우디, 독일과 일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와 독일이 승리한다고 베팅했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망한 사람들은 돈을 메꾸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중고시장에 팔려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매물이 평소에 비해서 30%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의 스포츠 베팅 회사인 레드브록스에 의하면 베트남 사람들의 해외 프로축구 경기에 대한 베팅 규모는 베트남의 GDP, 국내 총생산이 3에서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약 11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에서 23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포츠 베팅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됩니다.
세 번째, 그동안 미국에서 스포츠 베팅은 라스베가스 등 일부 주에서만 합법적으로 운영됐고 많은 주정부에서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 경기의 순수성을 저해하고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포츠 조직이나 협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스포츠 베팅은 도박 중독, 개인 파멸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승부 조작이나 불법 자금 거래 등 각종 범죄 행위와 연계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주정부에서 세 수입을 확충하고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의 27개 주에서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기로 했거나 입법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NBA나 MLB 등의 일부 팀들은 베팅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기도 하고 경기장에 베팅 광고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NBA에서는 약 20개의 베팅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실시간으로 경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등으로 미국의 전체 스포츠 베팅 시장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콜로라도나 뉴저지 등에서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이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면 참가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의 스포츠 베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마는 이미 1922년에 조선경마 구락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륜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경기에서 사용되었던 자전거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정은 2002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농구, 축구 등의 체육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육진흥투표권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하고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임입니다. 체육복표 또는 스포츠 토토라고도 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축구, 농구 외에도 야구, 배구, 골프, 씨름 등의 경기에 대해서 판매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 산업 실태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14조 3,700억 원이었습니다. 순매출은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권이 4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체육진흥투표권이 32.2%, 카지노가 17.8%, 경마가 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요 사행산업의 순매출액입니다. 경마의 경우 2012년에 2조 1천억 원, 19년에는 1조 9천억 원을 차지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년에는 2,900억 원, 21년에는 2,700억 원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또 경륜은 2019년에는 5,1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98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1,060억 원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경정은 2019년에는 1,670억 원에서 20년에는 19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가 21년에는 422억 원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마나 경륜, 경정 등의 순매출액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적게는 4분의 1에서 많게는 7분의 1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토토는 2012년에 1조 2천억 원에서 21년에는 2조 1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사행산업의 하나인 복권은 2012년에 1조 5600억 원에서 2021년에는 2조 87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은 코로나에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베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입니다. 스포츠 베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스포츠의 발전과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손쉽게 많은 자금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베팅에 건전하게 참여해서 즐기고 또 이들이 낸 비용으로 스포츠 발전과 공공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스포츠 발전이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포츠 베팅을 조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스포츠 베팅을 조장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스포츠 베팅 참가자들이 베팅한 금액 중에서 일부가 정부에 강제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환급금은 약 62.3%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세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스포츠 베팅 참가자들은 정부의 자발적인 세금 또는 엔터테인먼트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특히 스포츠 베팅 참가자들은 주로 중저소득층인들인데 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됩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베팅은 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여가나 레저 산업의 하나라고 주장됩니다. 스포츠 베팅은 일상 탈출 등 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소비와 투자 활동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베팅은 단조롭고 복잡한 생활을 벗어나 자유롭게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 산업이라는 겁니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포츠 베팅은 여가나 레저,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근면과 성실, 전략과 저축 등 전통적인 의미의 경제사회적 가치 외에도 다양한 소비 지출을 중시하면서 스포츠 베팅이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포츠 베팅은 비생산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지적됩니다. 스포츠 베팅은 건전한 노동보다는 행운이나 요행에 의존하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스포츠 베팅에 참가해서 얻은 수입은 건전한 노동으로 얻은 수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여가나 레저 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운이나 요행에 의존하는 스포츠 베팅을 여가나 레저 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됩니다. 이는 정부가 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가나 레저 산업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스포츠 베팅은 사회문화적 가치의 일부분이라고 주장됩니다. 스포츠 베팅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정부가 합법화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사회 구조와 역사, 문화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의미로 볼 때 사람들이 스포츠 베팅에 참가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 이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훨씬 더 다양하다고 주장됩니다. 스포츠 베팅은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점차 문화적 아이콘이나 사회적 가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는 초기 스포츠 베팅이 영국 등에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스포츠 베팅은 명예나 미덕, 부의 과시,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포츠 베팅에 참가하려는 것은 해당 사회의 일원으로 지위나 신분 과시 등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특수한 환경이나 사회적 구조에서 일련의 의미와 관행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베팅은 사회 문화적 가치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스포츠 베팅 참가자들은 요행이나 행운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며 심할 경우에는 재산 탕진, 공금횡령, 사기나 도박 중독 등으로 개인의 파멸은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집단들이 이득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사회적 이유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무질서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자칫하면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네 번째로 스포츠 베팅은 근검 절약의 가치를 왜곡시킨다고 지적됩니다. 스포츠 베팅은 방탕이나 무절대, 재산 탕진 등을 자제하고 근검 절약과 금욕, 도덕과 윤리 등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어긋난다고 지적됩니다. 이 청교도 원리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과 같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행운이나 요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행위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스포츠 베팅과 같은 사행산업은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근검이나 절약이라는 초기의 자본주의 정신을 쇠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면과 성실이라는 근로윤리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베팅은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하고 있으며 참가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근검 절약을 강조해온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보다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강조되는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경제적 윤리가 더 이상 종교적 윤리에 근거한 순수한 의미의 자금 이동이나 순환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거나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스포츠 갬블링이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 청교도 정신에는 위배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소비 지출 행태를 변화시키고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 초기 자본주의 정신을 보다 다양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팅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리고 스포츠 베팅과 사행산업, 스포츠 베팅의 경제 특징, 또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스포츠 베팅 실태, 순기능과 역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법 스포츠 베팅과 승부 조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